안녕하세요. 보트마스터 진행자 이희식입니다. 지금 장마가 절정에 치닫고 있고 이 남도 쪽, 촬영 예정지였던 남도 쪽에 많은 비로 인해서 수해를 지금 입은 지역이 많아서 지금 이런 상황에 출제를 감행하는 것은 좀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보트 낚시에 관련된, 붕어 낚시, 보트 낚시에 관련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 초중반 붕어는 한 마리 정도는 보여드리겠습니다. 6번. 달리긴 엄청 달리네요. 43 밖에 안 나오네. 45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45가 안 나오네. 이곳에서 제가 타켓하는 사이즈는 40 이상급이고 급격한 배수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공략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왔어. 4번. 뒤를 멋있게 올리던데. 40이 좀 될까 말까 합니다. 40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채볼게요. 딱 40인데? 4번. 어이구, 야, 힘쓴다, 이거 봐라. 우와, 아이고, 야. 연어는 지금 김목줄을 먹고 나왔고 지금 옥수수 두 알로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44.5. 뭐 우아야. 지금 붕어 낚시의 장비 대형화 이런 다양성 때문에 보트 낚시의 관심까지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전체 붕어 낚시 인구의 약 5% 정도는 그래도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붕어 보트 낚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각 업체마다의 얘기, 이 객관적인 정보가 없다 보니까 낚시인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좀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붕어 보트 낚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객관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트를 처음 탄 게 30대 후반, 이 노지 낚시를 좀 극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결국 보트까지 입문해서 들어온 게 3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열악했어요, 보트 장비들이. 그때는 이 세팅되어 있는 범위가 아주 간단했죠. 제가 처음 탔을 때는 그냥 파란색, 빨간색의 얇은 튜브도 가늘고 부력이 좀 작은 그런 튜브에 폴도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상하 좌우 이게 유동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제 붕어 낚시를 즐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바다보트에서 이제 기반해서 그냥 민물에서 그냥 붕어 낚시를 하기 위한 그냥 구조물을 얹어 놓은 그런 상태의 보트라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붕어 보트 낚시 장비가 좀 발전하게 된 거는 이제 인구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젊은 층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그때부터 장비 발전이 좀 많이 일어났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노지 붕어 낚시에 비해서 보트 낚시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인 그 노지에서 나오는 이런 조항이 아니고 많이 나올 때는 10배, 20배까지도 많이 나오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조항이 있고, 구체적인 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동절기, 이 연안에서 낚시가 좀 힘들어지는 이 동절기 때 1월 달에 저희 회원 몇몇 분들하고 가서 파격적인 몇백 수 이상, 약 한 1000마리 정도 가량의 조항을 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시즌 중에 장마가 그치고 나서 저수지 만수가 이루어지면서 좋은 조항을 냈을 때는 파격적으로 큰 사이즈, 56cm 이런 것도 꺼낼 수 있는 게 보트 낚시예요.
이런 조항이 가능한 게 개인의 능력치.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낚시를 뭐 잘해서라기보다는 이 보트 낚시의 이 특장점을 잘 살리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보트 낚시의 최고 장점이라면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낚시를 펼쳐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럴 확률을 점점 높일 수 있다는 점. 지금 제가 오늘 공략할 이 포인트는 사람의 손을 많이 타지 않은 미지의 포인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좀 굵은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략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지금 멘트 중에 입질을 받았는데 왔다. 6번 다 올라왔어. 연안에서 접근하기 힘든 그 미지의 포인트. 한마디로 연안에서 낚시하는 거는 포인트를 보는 게 한정적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수초대를 공유해서 하는 그런 포인트밖에 없지만 이 보트 낚시로는 이 뭐 광활한 수면 안에 뭐 지형지물을 이용한다든가 뭐 중앙부에 있는 밀집되어 있는 이런 광활한 수초대를 공략을 한다거나 뭐 갈수기, 동절기 이럴 때까지도 뭐 깊은 뻘층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포인트로의 이 접근성만 좋은 게 아니고 이 보트 낚시로 공략을 하다 보면 이 시기별, 그 다음에 수위별 이런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특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연안에 뭐 수상자대든 뭐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저 멀리 있는 몇십 메터 앞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포인트가 뭐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 가서 찌를 담그면 뭐 입질이 금방 올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은 다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보트 낚시를 하다 보면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그렇게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상적으로 가서 찌를 세워봤을 때 조과가 또 나오지 않는 뭐 그런 경험, 그런 게 데이터로 다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직접적인 낚시와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이 모기, 지금 한참 더울 때인데 이 모기 같은 것도 이 풀숲에 연안에 있는 거하고 저 수중 물에 있는 거하고는 모기들이 덤비는 개체수 자체가 확연히 틀립니다. 그리고 해나 바람도 낚시하기 편하게 이제 뭐 세팅할 때 포인트 위치를 뭐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과거와 지금의 이 보트 원단 재질의 변화는 뭐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약간 어느 정도 낚시에 이 최적화된 두께감을 가진 원단이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핫실링이라는 이런 접착 보트가 아닌 이 핫실링이라는 공법이 도입이 되면서 이 PVC 보트도 좀 이게 점점 다시 또 이제 부각이 되는 뭐 그런 변천사가 있습니다. PVC 보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 가볍고 가격이 좀 하이파론 보트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는 거. 하지만 예전부터 좀 단점으로 작용했던 게 접착 보트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접착 보트의 노후성, 몇 년이 지나면서 이 접착 본드 접착이 이루어진 곳이 이제 노후가 되면서 벌어지고 터지고 뭐 이런 게 이제 단점으로 작용했었는데, 근래에는 핫실링 공법 보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추세라 영구적으로 내구성 또한 뭐 입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이파론하고 내구성 문제도 이제 거의 동등하다고 뭐 업체에서도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만약에 배를 처음 다시 세팅을 한다고 한다면 뭐 PVC 보트에 대한 거부 반응이 전혀 없을 정도로 지금은 뭐 PVC 핫실링 보트에 대한 이 내구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 거라 뭐 저는 다시 세팅을 제가 한다 그러면 PVC 보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하이파론 보트를 다루고 있지만 이 하이파론이 무조건 좋고 뭐 PVC는 나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하이파론도 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하이파론의 단점은 뭐냐면 무게가 많이 나가요.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도 하이파론 보트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내열성, 내한성, 그러니까 열에 강하고 이제 겨울에 한기에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만약에 배를 탑승을 하실 것 같으면은 처음에 그냥 하이파론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10년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PVC 보트도 지금은 뭐 선택해서 후회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재질로서는 PVC 재질이나 하이파론 재질에 대해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판명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함에 있어서 이건 좀 기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트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변해왔었죠. 불과 10년, 15년 전만 했어도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 바다보트에 기반된 그런 형식에서 이 붕어 낚시를 하기 위한 구조물을 갖춘, 뭐 예전에는 약간 좀 열악한, 약간 불법 개조물은 아니어도 뭐 약간 그런 비슷한 종류의 그런 보트 아닌가. 지금 과거 보트를 상상을 해보니까 참 열악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컬러도 지금 우리나라 예전에 붕어 보트를 아마 찾아보시면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원색 계열밖에는 없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트에 비례해서 좀 좋아진 부분은 붕어 낚시의 이 최적화된 설계점으로 자꾸 이 붕어 보트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약간 사각형이라든가 뭐 이렇게 모양 변화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라운딩 보트는 물의 저항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라운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라든가 너울이라든가 이런 거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적으로 보트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좀 선호를 예전서부터 많이 했던 그런 검증된 그런 형태고, 지금 트렌드 자체가 약간 캠핑, 그 다음에 좀 넓게 크게 이렇게 대형화가 되는 추세다 보니까 내부를 크게 쓰기 위해서 사각형, 그 다음에 안정감, 이 사각 보트도 안정감이 이 라운딩 보트보다는 조금 더 있을 때 로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트렌드가 좀 이동을 해가는 그런 추세예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많이 변해왔죠. 예전 보트와 지금의 보트는 많이 틀립니다. 예전에 붕어 보트는 격실도 뭐 무조건 2개, 양쪽 바람만 넣으면 되는 거였지만 지금은 뭐 격실이 3개로 분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과압이 됐을 때 뭐 위험하지 않게끔 안전밸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옵션들이 좀 붙어 있는 보트들도 있어요. 안전밸브는 저희가 이제 적정 압, 보트에 공기 그 압을 적정 압을 투입을 하는데 이 여름에 한여름에 이제 해를 많이 받으면 이제 과압이 됩니다. 팽창하면서. 그래서 이제 접착부에 뭐 무리를 줄 수도 있고 튜브 밸런스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과압이 돼서 약간 팽창해서 보트에 무리가 되기 직전에 이 안전밸브에서 자동으로 공기를 배출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안전밸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안전에 직결된 장비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보트에 정박할 때 내리는 폴입니다. 폴. 이 폴이 예전에는 그냥 뭐 스텐, 이 티도 좀 얇은 그런 재질의 그 스텐, 알루미늄, 그냥 일반 알루미늄이죠. 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장비 발전이 되면서 707호 항공기 벽면을 만드는 알루미늄 합금 소재입니다. 그래서 니켈, 망간, 뭐 마그네슘 이런 게 다 함유돼서 강도와 탄성을 높인 그런 폴, 707호 두랄름이라는 이런 폴이 나오면서 이게 활처럼 휘어도 다시 복원이 됩니다. 이 707호는. 예전에 50계열, 60계열의 알루미늄 소재 같은 경우에는 활처럼 휘었다가 복원이 안 되면 이 링구 파이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지를 못해요. 그래서 철수도 못하고 막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안전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도래되는 경우도 많죠. 격실 2개와 3개의 차이점은 안전성 때문에 이제 제작비를 더 들여가면서 이제 그 격실 하나를 더 구축을 하는 건데, 격실이 2개인 경우에는 좌우측으로 대충으로 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한쪽 튜브가 터졌다, 이런 그런 위험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한쪽 튜브가 손실이 되면 배가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악천후에 동반했을 때 이제 전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격실이 3개로 나눠져 있을 때는 한쪽 격실을 상실을 해도 나머지 2개가 가지고 있는 이 원형으로 따지면 약 한 10분의 7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매트리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저번 촬영 때 저희가 김제 촬영할 때 누수가 할 정도로, 소리가 많이 날 정도로 뭐 이렇게 누수가 됐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뭐 촬영 끝날 때까지 뭐 그냥 뭐 무난하게 이렇게 뭐 촬영을 마무리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과거 비례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많이 됐고 장비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안전밸브가 다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나오는 보트들이 많고, 그 다음에 격실 3개로 나오는 보트들, 그 다음에 이 폴도 지지가 굉장히 좋고 뭐 강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게 이제 출시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 수영을 못 하신다거나 물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께서 탑승하셔도 전혀 뭐 이게 위험할 소지는 지금 현재 보트에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구명이만 혹시 모를 천재지변을 동반한 뭐 이런 악천후, 이런 뭐 돌풍 이런 거에 대비한 구명이만 항상 착용을 하고 낚시를 하시면 위험할 거는 하나도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트의 재질이나 이런 거는 약간 기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사이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이즈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그 보트를 계속 탑승을 할 수가 없어요. 깝깝함 때문에, 아니면 너무 커서 무게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보트를 선택하는 사이즈에 대한 기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를 눈으로 보고, 앉아보고 누워보고, 그렇게 사이즈 개념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본인한테 맞는 장비를 쓰는 스타일과 낚시 스타일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1박 위주로 낚시를 하시고 짐 양도 좀 작으신 분이 배를 큰 거를 선택을 하신다면은, 이 차량에 수납하는 것서부터 세팅하는 무게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지쳐서 포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반대로 낚시 기간도 좀 길고 그다음에 본인의 낚시 장비도 많고 약간 좀 대형을 선호하시는 분이 약간 300, 3m 미만의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좀 깝깝하고 그런 부분을 느끼셔가지고 또 중복 투자로 또 이중 구매를 또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사전 정보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보트를 그냥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신 분이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보트를 구매해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보트라고 하는데, 그 링줄 같은 거 이렇게 보트를 드는데 그냥 줄이 그냥 끊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접착부가 바람을 넣었는데 접착부가 탁 터지는 경우, 이런 보트를 접하신 분들도 계셔요. 사전에 조금이라도 지식을 좀 쌓으시고 자문을 좀 구하셔서 자기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세팅으로 보트를 세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문을 하셔서 혼자 용감하게 출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혼자 출조를 하게 되면은 접안 장소라든가 처음에 이 보트를 운행하는 데 노조기서부터 이 보트 장비를 올리고 내리고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하셔서 2번, 3번 재설치를 하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이게 안전성에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트 설치 해체서부터 보트를 출발해서 포인트를 정하고 나중에 해체를 하고 철수를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선배 조사들한테 자문을 구하신다거나 숙달된 분들하고 대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가 면에서도 물론 스킬이나 숙련도 이런 낚시 조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단번에 큰 조항, 마리수 조항이라든가 빅사이즈, 사이즈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연안 낚시를 행할 때에 보는 눈높이에 맞춰서 포인트를 정하고 그냥 그렇게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되면 보트 낚시의 특장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트 낚시에 익숙하신 분들과 함께 처음에 스타트하는 거를 권장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꼭 보트 낚시를 한번 권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출조를 하시면 낚시를 좀 길게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가 봐도 낚시의 스킬, 이 숙련도, 조력이 어느 정도 쌓이셔서 웬만한 마리수나 아니면 빅사이즈를 좀 접해 보셨던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더 성장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보는 경우, 보트 낚시를 한다고만 해서 무조건 많은 조항과 빅사이즈를 낚으실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붕어 낚시에 어느 정도 숙련도가, 스킬이 쌓이신 분들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업그레이드 장르로 붕어 보트 붕어낚시에 접하시는 분들은 파급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그 스킬이나 숙련도가 조금 미비하신 분들은 조금 붕어 보트 낚시가 무조건 고기를 낚아주는 그런 장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연안 낚시인들에 대한 배려심. 우리는 수상에서 많은 포인트와 광활한 공략을 펼칠 수 있지만 이 연안 낚시 하시는 분들은 국한된 포인트에서 국한된 공략을 펼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보트 낚시인들께서 잦은 이동이나 근거리에서 낚시를 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대상어, 붕어를 낚는 이 붕어 낚시 장르 안에서 연안 낚시인들과 이 보트 낚시인들이 공존하는 그런 배려심 있는 낚시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연을 훼손하거나 이 쓰레기 투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굳이 나무를 자른다거나 땅을 판다거나 이런 행위는 우리 성숙된 낚시인들께서는 절대 행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내에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보트 낚시의 저변 학대와 이 붕어 낚시 장르의 한 이 보트 낚시인으로서 여러분들께서도 준비되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마가 끝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태풍이 오기 전에 오름 수위를 볼 수 있는 좋은 멋진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사 왜 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